안녕하세요. 무트북입니다. 오늘은 와일드북에서 펴낸 거절당한 순간 영업은 시작된다 라는 책 준비했어요. 왜 팔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팔 것인가,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속에 모두 담겨져 있는데요. 포브스지가 세계 10대 세일즈맨으로 선정한 엘머 레터만의 세일즈 비법,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나는 중국에서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다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더는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민간인으로 돌아왔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찾았다. 바로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진공 청소기를 파는 외판원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벽에 구멍처럼 창문이 나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앉아 문조차 열어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설득에 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는 고집센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군 복무 때의 부상이 나를 세일즈맨으로 만들었다면 나의 끈기와 고집은 나를 뛰어넘는 세일즈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처음 3주 동안 단 한 대의 진공 청소기도 팔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친구들조차 고개를 젓기 시작했고, 그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세일즈맨이 되기는 틀린 것 같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그들의 속삭임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나는 여성마다 항상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내 설득에 제대로 넘어가지 않은 그들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었다. 내가 드디어 진공청소기를 팔게 된 것이다. 나는 기쁨에 넘쳐 그 집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나왔다. 그리고 나는 상담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매가 성사되었는지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이윽고 나에게 영업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자 새로운 자신감을 안고 그 고객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 마침내 내가 세일즈맨이 된 것이다. 그 후 며칠 안에 나는 7대의 진공 청소기를 더 팔 수 있었다. 그렇다. 나는 이 책의 제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직업적인 영업 기술은 고객의 거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노는 결코 답이 아니다. 그건 단지 도전일 뿐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의 영업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면 목적에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적을 친구로 만들어라. 언젠가 한 보험 관련 잡지사에서 나만의 성공법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보잘것없는 행동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 하고 말해주었다. 진정한 우정의 보답에 대해 금융회사의 윌터 힐이 잊지 못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크리스마스 3일 전이었어. 윌터 힐이 회상했다. 휴가로 고향인 조지아로 가기 위해 오클라호마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철도회사의 한 직원이 호텔에서 보내온 전보를 그에게 전해주었다. 전보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려줄 테니 일단 즉시 하트포드로 떠나라고 쓰여 있었다. 하트포드에 도착한 건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하지만 나중에 알려준다던 내용은 도착하지 않았다. 어두워지기까지 시간이 있는 걸 확인한 그는 번화가를 구경하며 배회했다. 어디쯤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잘 차려입은 한 청년이 번잡한 거리에서 쇼핑백을 떨어뜨렸고 그는 무심코 줍는 걸 도왔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눈속을 걸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이름을 교환했고 월터 힐이 머무를 호텔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밤도 꽤 깊어졌기에 택시를 불러 그의 쇼핑백을 차에 실어주고 하루를 마감했다. 다음날 청년이 희를 초대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크리스마스였고 아이들이 뛰노는 집에서 보낸 크리스마스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호텔에 돌아와 보니 그 자세한 내용이라는 것이 도착해 있었다. 거기에는 심각한 불만 제기와 함께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상상하던 모든 일은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말처럼 어제 처음 만난 새로운 친구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가 느꼈을 놀라움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는 다음날 곧바로 청년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불만 사항에 대해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단숨에 해결해버렸다. 사람들이 나에게 우정을 갈망한다고 말할 때 그들 역시 우정을 갈망한다. 친구를 사귈 여유조차 없다고 말하는 건 일상에 쫓기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너무도 빠르게 삶을 헤쳐나가다 보면 막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서 마음을 추스리는 심호흡을 해야 한다.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위해 호의를 베푸는 건 즐거운 일이다. 진정한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만큼이나 베푸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나는 친구가 어려워하거나 곤혹스러운 일은 부탁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구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 때문에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수고로 가능한 일을 부탁한다면 상대방도 자긍심을 갖는다. 당신이 친구에게 의지하고 있고 당신에게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람을 사용하지만 사람에게 또 쓰이기도 한다. 내가 특히 소중히 여기는 우정에 관한 오래된 속담이 있다. 정직한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처럼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무형의 것, 보험과 같은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우정은 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공구매와 같은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길거리 모퉁이에 있는 약국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손님을 줄서게 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유쾌한 태도로 손님을 대하는가? 대답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손님의 발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확히 평가를 할 것이다. 호의를 베풀 때 비용과 노력을 계산하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 대신 우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건다. 내가 지금까지 맺어온 우정을 돌아보면 그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떠오른다. 어린 시절 함께 공놀이했던 이제 이름을 잊어버린 소년들,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미국의 대통령이 된 남자들과의 우정은 똑같은 추억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고 내 삶에 이바지한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도 함께 떠오른다. 1000명의 친구를 가져도 내 배로 들 친구는 없고 한 명이라도 적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를 만날 것이다.